학생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아마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든지 매우 어려운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부탁한 말이 있어요. 한림대학 출신들은 사회에 나가서 다음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디시플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강이 뭐냐?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diligence, 근면해라, 부지런하라는 것은 뭐냐면 남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어렵지만 인내를 갖고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 그렇게 아마 지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었던 일도 하고 방에서 참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했던 일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림대학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림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 또 한림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림대학교에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4, 5년 다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많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했느냐? 한림대학교의 평판과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세계의 교육평가 기관인 영국의 QS라고 하는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세계의 1000개의 유능한 대학을 뽑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뽑힐까요? 1000개 중에 한 30개가 뽑힙니다. 우리나라가 200개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200개에서 30개가 세계 1000대 대학이 뽑히는데, 한림대학은 여기에 뽑혔을까요? 물론 뽑혔죠. 우리 지역에서는 한림대학이 유일하게 뽑힌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550위 정도가 되는데, 그 등수도 높고, 그것은 국내에서 보면 한 19위쯤 돼요. 이것도 높지만, 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우리가 세계의 랭킹이 무려 150위나 수직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한림대학교의 평판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한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들어오는 신입생의 수능 성적이 매우 높아졌어요. 또 재학생들, 우리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매년 센서스를 해요. 전 학생을 참여시키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있는데, 이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은 한림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비교적 학교를 잘 운영되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냐?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중심적인 단어는 학생 중심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 아마 일반적으로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교수님들이 주로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러한 형태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는 내용이 이 학생이 얼마나 더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맞추는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학생 중심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지금은 100세 인생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다 살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혼자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100세 인생,
100세 인생이 뭔 거예요? 100세 인생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와서 아마 사회에서 한 60년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60살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60년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나 둘 정도의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가져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폭이 넓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선진 인류 대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지식의 보편성을 키워야 된다. 지식이 너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죠. 제 어머니 맛있는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듯이 학문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부문의 것을 알아야지 세상이 변화하는 100세 인생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얘기를 하겠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AI 인공지능의 시대다. 로봇의 시대다. 빅데이터의 시대다. 나노 기술의 시대다.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전에도 우리는 인류는 항상 기술 발전을 해왔지만 지금은 기술 발전의 행태가 다른 것이에요. 뭐가 다른 것이냐? 지금은 융합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단어인데, 융합이라는 개념은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전공이 융합하는 것이 진정한 융합이지, 유사한 학문 사이에서 같이 배우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융합을 하기 위해서 한림대학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융합 전공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알다시피 15개의 융합 전공이 여러분들한테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으로서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가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쿨이 무엇이냐 궁금한데, 스쿨은 한마디로 다학제적인, 영어로 말하면 멀티디스플리너리한 여러 가지의 학문이 함께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학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학제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스쿨 제도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졸업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 학생 중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학생 중심 교육은 공부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한 축은 조금 전에 설명한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융합 전공을 한다든지, 소속 변경 자유를 한다든지, 스쿨 지도에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왜 하느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회에 나가서 하는 훈련인데, 이것을 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반은 공부하고, 그러나 나머지 반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선배와 후배와 또 선생님들과 같이 지내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캠퍼스 라이프. 여러분들 생활 전체를 학교에서 하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 바로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스포츠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학교의 가장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고 현재는 유일하겠지만 인트라뮤럴 스포츠 리그를 갖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9개의 종목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수로 여기에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이 체력을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단체 계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러나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도 하고 협동도 하고 경쟁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인트라뮤럴 스포츠 리그라는 것이에요. 생소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소할 뿐이지 미국의 인류 대학은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 들어가면 다 인트라뮤럴 스포츠 리그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림대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것을 몇 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면
이번에 총장 제가 재임됐잖아요. 연임됐는데 그 연임될 때 제가 취임사를 보냈으니까 그 취임사가 한림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짧게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첫째가 우리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겠다. 선진 인류대학이 되려고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에요. 아마 추가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학의 아마 대학원 과정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만 더 단계를 높여갈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아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생일 때까지 문과와 이과가 구별되었었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구별을 가르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을 뭐라 그랬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융합이라고 그랬죠? 그 융합이 뭐라 그랬죠? 융합은 인문사회의 그 하나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공계의 전공을 융합시키는 것이 진정한 융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문과와 이과가 서로 융합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도를 한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과거와는 달리 인문계라고 해서 이런 첨단 과학이나 또 수학의 기본 개념을 모르고 학교를 다닌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공계라고 해서 고전을 읽는 것을 등한시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학생들은 적어도 보편적인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서로 조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구비한 학생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뭐 스쿨에서 다학제적이다 이런 것들도 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기본을 배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일송자유교양대학에서 자유교양을 하나의 전공 과목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유교양과 이 첨단 과학을 함께 묶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이 무엇이냐. 대학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그 지역사회, 그 사회가 발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대학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림대학은 이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춘천, 강원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뭘 하느냐? 대학은 공부만 하는 것이다?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물론 지식을 가져야죠. 그러나 과거에는 대학에 주로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냐? 요새는 지식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역량. 영어로 말하면 competence.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배울 수 있냐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하는데 한림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겠다. 어떻게 역량이 커지느냐?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색이라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thinking,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겁니다. 사람 사는 것은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가 있어야지 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림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배운 것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사색을 권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차 없는 학교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색의 정원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한림대학의 발전의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한 15분 동안에 한림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을 그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마음이 급하죠. 당장에 선진인류대학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다시피 100년 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년을 나다보고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옛날 고사성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을 잘 살려고 그런다면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번영하려고 그러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을 번영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키워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겁니다. 우리 한림대학은 100년을 보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당장의 내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100세 인생, 전원이 100세에 넘어 살 겁니다. 그러나 100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8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인생, 그다음에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키워주는데 우리는 혼자만 살아갈 수 없거든요.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림대학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혜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의 그냥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자주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길 바랍니다.